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지난 경마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다가올 승부를 준비하는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독한복귀 장석입니다. 9월을 보내고 새롭게 시작된 10월 첫 주, 무사히 살아 돌아오신 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10월 첫 주 독한복귀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쌀쌀해졌죠? 그런데 오늘은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목요일 비가 좀 왔습니다. 비가 좀 오면서 그나마 끝자락에 있었던 여름을 완전히 보내면서 가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계절의 변화는 이제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의 옷차림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저 역시도 지난주 예상 방송 때부터 이제 가을 옷을 입기 시작을 했는데 9월이 지나고 나니 2015년도 경마도 많지 않은 느낌입니다. 이제는 한 해 농사 수확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경마일이 정말로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자, 지난주 얘기 좀 해볼까요? 자, 지난주는 월초 경마였습니다. 하지만 금년 2월 달부터 시작된 레이팅 제도 도입 이후에 사실은 월초, 월말 이런 경계는 무너지면서 사실 매 경마일 치열하게 치러졌죠. 지난 9개월을 돌아보면 좀 무난하게 갔다라고 생각했던 주간은 3개, 4개? 전체적으로 좀 복잡하게 흘렀던 게 최근의 경마의 흐름. 해서 지난주가 사실은 휴장 이후 첫 경마일이라 기대치를 많이 가지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기대치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막 빵빵 터지고 막 복잡하게 흐르고 인기마들 막 딱딱 잘리고 막 이런 걸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예상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의외로 휴장 이후지만 휴장기 조교장도 차분하고 출마표 역시도 우회성보다는 안정감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저배당, 중배당, 고배당이 다양하게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랜만에 월초의 느낌이 강했던 게 아무래도 지난 10월 첫 주였습니다. 배당에 상관없이 지난주 배당이 나왔던 경주들을 보면 인기도 1, 2, 3위가 다 부러지면서 아예 큰 배당이 나왔다는 것보다는 인기도 1, 2위권하고 인기도 꼴찌가 붙여서 들어오는 경주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팬들이 많이 주목했고 그런 인기마들은 어느 정도는 지켜냈다는 게 10월 첫 주였습니다. 이 흐름은요, 2주차라고 해서 갑자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조금씩 굉장히 타이트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10월 3주차, 4주차 넘어가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는 아마도 굉장한 피바람이 불 불배당과 전체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도 슬슬 이제 에어리 들어가야겠죠. 자, 그렇다면은 장석은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자, 먼저 금요 경마, 3월 경마 중에서 3일 경마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단순히 배당의 치열함보다는 입상 마필들의 몇 명과 흐름이 쉽지 않았던 다행스럽게도 장석은 승부처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토경마. 제가 토경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토경마는 적중이 많이 나왔습니다. 경주수도 좀 많았지만 적중도 많이 나왔어요. 다수가 저배당이 적중이 많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찾을 수는 없겠지만 큰 배당보다는 중저배당이 적중이 많았던 토경마. 크게 의미를 둘 만한 경주라 말하기보다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했다. 그나마 격중 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적중의 연속성이 나왔다는 것이 의미를 줄 수 있었던. 그렇죠? 특히나 이제 5경주 이후부터 6경주를 제외하고 10경주까지 연속 적중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큰 돈을 만들지는 못했죠. 큰 돈을 만들지는 못했는데 창구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마 자체가 지루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토경마 일은 딱 그런 날 있잖아요. 요즘에 뷔페가 많죠. 한식 뷔페, 중식 뷔페 해가지고 뷔페들이 다양하게 좀 많이 있습니다. 뷔페를 가면 다양하게 먹을 게 있어요. 조금씩 먹습니다. 근데 결국 뷔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보면
뭐 딱히 그렇게 맛있게 먹은 건 없어. 많이 먹은 것 같긴 한데 딱히 맛있게 먹은 건 없어. 뭔가 집에 오면 허전해.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싶고 고추장에 밥 비벼 먹고 싶은 그런 느낌. 뭔가 좀 허전한 느낌. 이것저것 많이는 먹었는데 뭐 그냥 뭐 그런 날, 딱 그런 뷔페 느낌. 딱 지난 토요일 날이 그랬습니다. 적중은 많이 나왔는데 뭐 딱히 뭐 맛있게 먹었던 배당도 없었고 뭐 그냥 그런 날이었어요. 토요역마가. 자, 그리고 일요역마. 일요역마가 아주 짜릿했죠. 사실 시작은 좋았어요. 1경주 적중 이후에 2경주에서 승부처에서 큰 배당은 아니었지만은 그 적중을 이어갔다는 거. 그리고 전반부 경주. 그렇게 들어갔는데 중반부에 조금 말렸습니다. 말렸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장석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한 방에 뒤집는 거. 자, 제가 지난주 일요일 8경주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인 승부인데 단순한 메인 승부가 아니라 제대로 때리는 메인 승부다. 그것도 쌍으로. 그러면서 현장에서 예상을 통해서 그런 말씀 드렸죠. 48조의 골드올릭은 쌍으로, 조교를 보면 무조건 쌍이다. 이건 무조건 쌍이다. 쌍으로 때려야 된다, 무조건. 쌍승부다. 웬만하면 이렇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 안 드리는데 진짜 말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졌다. 정말 이준철이가 조금 실수하면 복. 제대로 타면, 정상적으로 타면 쌍. 근데 운도 따랐어요. 제가 주얼리 파티에 그 박태동 기수, 원래 문세영 기수에서 박태동 기수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얼리 파티 같은 경우는 체중이 딱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주얼리 파티는 지난번에는 체중이 무거웠다. 근데 이번에는 좀 가벼워졌다. 정상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무조건 더 뛸 것이다. 해서 골드올릭과 주얼리 파티에다 승부를 봐야 된다. 쌍으로. 18.2배당. 왜 운이 따랐느냐? 이게 원래 문세영 기수의 기승 예정이었잖아요. 근데 경주를 돌아보면 목 차이가 났어요. 근데 그게 진짜 코 차이 같은 목 차이였거든요. 만약에 세영이가 탔다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죠. 왜냐하면 세영이가 탔다면 목 차이 승부가 과연 났을까? 복이 9배였어요. 복은 9배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쌍의 18배가 진정 의미가 있었던 그런 경마일이었습니다. 해서 아주 짜릿하게 일요역마를 마무리 짓고 특히나 이제 마지막 경주에서의 저배당 한 방까지 깔끔하게 오사마를 짓고 장석은 돌아왔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나름대로 재미는 있었지만 결국 일요역마였죠. 3일 경마 중에서 꼭 이겨야 되는 경마일. 그것도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했던 꼭 적중을 만들어내야 됐던 그리고 메인 승부에서의 쌍승부가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시작이 발려고들 합니다. 아닙니다. 시작은 시작일 뿐이에요. 하지만 시작이 좋다면 좀 더 편하게 세컨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 가지고 크게 이겼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겼다고도 말씀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이제 시작이다. 시작점에서 이렇게 기분 좋게 끌었다면 9월 경마가 시작이 좋았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10월 경마 시작이 완전히 몸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결과물이라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완전히 몸풀고 들어가는 2주차부터는 어떤 승부가 기다릴지 저 역시도 진짜 기대가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이 준비해야겠죠. 지금부터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10월 첫 주 독한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0월 첫 주 차기 주목마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마필은 토요 5경주, 토요 9경주입니다. 토요 9경주. 토요 9경주의 삼노커입니다.
토요 구경주의 3놓고예요. 자, 이 토요 구경주가 사실은 매직탑이 출주했던 경주입니다. 뭐 현장에서도 매직탑은 워낙 조시빨이 살아있기 때문에 밀어붙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걸음이 나왔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복귀하는 마필은 6번마 3놓고입니다. 이 6번마 3놓고 같은 경우는 제가 입사 당시부터 이 마필이 이제 40조에 입사할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마필인데 만약에 이 3놓고가 40조가 아니라 좀 더 다른 마방 뭐 33조라든가 51조라든가 뭐 20조라든가 약간 좀 타이밍을 좀 빨리 빨리 가는 그런 그러니까 슬로우가 아니라 패스트 빨리 움직이는 마방으로 갔으면은 3놓고는 벌써 능력이 세게 나왔을 마필이에요. 근데 40조의 특성이라는 게 말을 슬로우 천천히 만드는 마방입니다. 3놓고 이번에 6번마 3놓고 같은 경우는 지난주 휴장 전까지 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뭐가 좀 아쉬웠냐? 휴장 전까지 굉장히 좋았다가 이번 주 휴장을 끝나고 나서의 조교가 좀 약해지더라고요. 당일날 체중의 변화 좀 있었고요. 지금부터 레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마 3놓고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6번마 3놓고 출발하겠습니다. 발주하죠. 근데 확실히 그 발주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추진이 나오고 있는데 쭉쭉 그 반응이 조금 밀렸어요. 반응이 좀 밀렸습니다. 반응이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반응하고는 조금 2번만 축하 선행을 나갔고 당시에 제가 그 현장에서 축하 같은 경우는 그 5번마를 놓고 꼭 배당마로 안고 가자고 말씀드렸는데 이 축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걸음을 너무 빨리 드러냈어요. 광복 70이 만약에 이 정도로 안 밀어냈으면은 축하가 막 버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축하는 바로 승부가 나왔고 5번마는 잡고 가고 6번마가 좀 자기가 좀 밀려있는 상태죠. 자, 쭉쭉 이제 레이스가 진행이 됩니다. 이 레이스의 강도는 중상급으로 보시면 돼요. 자, 3코너, 4코너 돌고 있고요. 자, 4코너를 돌면서 문세영 기수의 광복 70이 돌자마자 그냥 바로 치고 나옵니다. 바로 치고 나오고 근데 그냥 팍 치고 나오는 느낌은 없고 내측에서 이제 5번마 매직탑이 이제 대가리 싸움으로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6번마 3놓고 이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쭉쭉 올라오는데 지금 3놓고 마피를 뛰는 걸 보면은 약간 좀 무겁다는 느낌 받죠. 자, 보세요. 약간 무겁다는 느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약간 좀 무겁다는 느낌이 쭉쭉쭉쭉 올라오는데 원했던 만큼은 못 올라오고 있어요. 자, 경주 끝났습니다. 3놓고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기대했던 3놓고는 정말 쫙쫙 찢어지는 경주예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싸움을 했던 뭐 광복 70이라든가 매직탑 그리고 레디칸 이런 마표들에 비해서 물리고 찍고 나오는 주폭 하나만큼은 저는 3놓고가 더 대단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더 대단히 찍고 나왔어요. 근데 왜 더 빨리 치고 나오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마필이 휴장전 같은 조교의 강도를 그대로 유지했다면은 아마 더 빨리 세게 찍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 강도를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웠고 현장에서 마필이 좀 무거웠다는 것도 역시 머릿속을 복잡하게 했던 이유였습니다. 근데 지금 레이스를 봤을 때 이 레이스가 빠르기라든가 또 특히나 양일간 주로가 굉장히 빨랐던 거 아시죠? 엄청 빨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뽑아 올랐다면 이거는 확실하게 마필이 살았다. 결국 40조가 마필을 좀 늦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제가 봐서는 이거 차기 정도에서 지금하고는 다른 조교 패턴을 가지고 조금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필을 뛰는 거 봤을 때는 거리는 상관이 없어요. 1000m든 1200이든 1400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다양하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주법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놓고 같은 경우는 바로 쓰는 마필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마필은 11경주 3번마 장산태양입니다. 자, 이 3번마 장산태양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현장에서 예상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진짜 고민이다. 뭐가 고민이냐면 이 말이 그
지금 제철이 기승은 타이밍상 아닌데.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옥성이가 그대로 타든지 아니면 일조의 기승 스타일로 봤을 때는 좀 다른 기수의 기승이 좀 필요했거든요. 왜냐면 일조 같은 경우는 분명해요. 일조 같은 경우는 하위군, 단거리 이런 거는 제철이 위주의 기승을 많이 시키는데 중단거리 올라가면서는 기수를 바구론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기수들을 기승을 시키거든요. 세게 타는 기수들을. 그래서 지난번부터 사실은 이 마필은 좋아지기 전부터는 그 전부터 좋아졌는데 지난번부터 확실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는 분명히 바뀔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철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야, 이건 둘 중에 하나다. 제철이를 태우고 대보는 것이냐. 솔직히 대보는 느낌이 강하긴 하다. 근데 이걸 놓고 안 하는 것도 애매한 게 뭐냐면 나머지 마필들이 내용이 강하지 않다. 해서 그냥 밀자. 들어오면 돈이 좀 된다.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장산태양은 원래는 선행마였습니다. 알고 보세요. 3번 게이트에서 출자합니다. 자, 나오고 있죠? 3번 게이트에서. 경주리 1800m 제 11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로 앞서는 2번마 이게 완승불패가 사고 친 경주죠. 바깥쪽에는 7번과 8번이 완승불패는 내가 7번마 아틀라스2 거리차를 좁히면서 3번을 물었거든요. 조교 때문에. 선두가 그때는 바뀌었습니다. 18 진짜 안쪽 2위는 개바닥을 치다가 자리 잡았고 바깥쪽 8번 이제 진짜 모르겠다고 포기해버리니까 그냥 때려버리네. 2번마 아몬거스트 3위까지 밀립니다. 7번, 8번, 2번. 자, 일단 뭐 그건 그거고. 자, 3번마 장산태양 친구 따라갑니다. 근데 원래는 장산태양은 사실 이렇게 뛰는 말은 아니고 지금 사실은 제가 원했던 장산태양의 전개는 이 내치게는 전개가 아니라 지금 5번만 무후대제가 있는 자리에 들어와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일단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마필이 약간 외사가 있는 말이에요. 외사가 있고 마필이 중속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물리고 나와야 되거든요. 힘이 좋아서. 자, 근데 의외로 지금 뭐 만사케조라든가 뭐 아틀라스 이런 마필들이 레이스를 끌고 있고 계속 나옵니다. 3번만은 어느덧 밀려갖고 지금 바닥권에 가 있어요. 일보다 더 늦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지금 제가 원했던 전개가 아니에요. 지금요. 전혀 지금. 3코너에서 중위권에서 선두권 가담을 노립니다만 6, 7위권 밀려나고 있고 6번과 7번, 7번과 6번 두 마리가 다시 맞서면서 4코너에서 선두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박가시가 이거 진짜 제대로 탄 거예요. 제대로 조조가. 3은 지금 진짜 말 가는 대로만 그냥. 박가시와 기승하고는 차이가 많죠. 자, 외곽에서 뽑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수가 뽑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맞비리 끌고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물리지도 못했어 지금. 아니 지금 텅텅 약간 텅텅 튀죠. 자, 쭉쭉 끌고 나오는데 솔직히 여기서 아까 4파 빼때려 올 줄 알았는데 장산태양이 바깥쪽 3, 4위권의 모습 보입니다. 선두는 7번마 아틀라스2 바깥쪽 1번마 완승불패 종반 도전합니다. 1번마 완승불패 여러분들이 레이스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진짜 아쉬웠던 경주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 레이스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산태양이라는 마필은 결국은 제철이 갖고는 어렵다. 그래서 제철이의 기승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결국 제 생각이 맞았어요. 이번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정산태양 같은 경우는 배당이 좋을 때 잡아야 되는데 과연 이번 경주에서 보여준 경주력, 차기 경주에서 어떤 인기도를 얻을 것인가. 이게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이 레이스가 편성이 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승부가 안 될 경우는 다음에 강해질 수밖에 없을 때 과연 장산태양. 제가 봤을 때 장산태양 같은 경우는 1400m 나오면 안 돼요. 1400, 1300 같은 경우는 지금 몰려 나오는단 말이에요. 지금 외산마 2군, 외산마 4군, 2세마들이 지금 올라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산태양의 선택은 잘해야 돼요. 지금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산태양은 아무 레이스나 무조건 때리는 게 아니라 중급 이하, 약간 좀 느리게 진행될 수 있는 경주. 그러면은 장산태양 같은 경우는 전개 자유로움이 있거든요. 몰아내는 것에 따라서 선행도 가능하고 추입도 가능하고 선입도 가능하고 중장거리에서는 무빙 승부도 가능한 마필이 장산태양. 결국 누가 타느냐 어떤 조건을 만나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번 경주를 통해서는 대강 머릿속에 들여왔기 때문에 저는 차기 경주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마필 바로 11경주의 3번마 장산태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필은 13경주.
그러다 보니까 12경주가 기억에 남네요. 12경주가 이게 토경마 메인이었잖아요. S로즈에다가 스페셜 조이. 근데 이게 빅토리가 맞고 깬 경주죠. 아, 넘기다 보니까 뚜껑이 확 열리네. 메인이었는데. 30일. 때리는 배당 괜찮았는데. 자, 13경주 들어갑니다. 저는 13경주의 복귀 마피는 7번마 인나이프입니다. 제가 이 레이스에서 7번마 인나이프와 12번마 스마트타임에 한 방을 때렸고 7번, 1번을 맞췄는데 저는 처음에 배당판을 보면서부터 이상하더라고요. 야, 이게 그 3조 뭐 어떤 이런 분위기에서 더 팔려야 되는데 애매하게 팔리는 거예요. 애매하게. 뭘까? 딱 뚜껑을 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게 애매하게 팔렸구나. 레이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7번마 인나이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주를 하는데 자, 발주 끊고 나옵니다. 자, 끊고 나오죠. 자, 1번 게이트 나우나우가 약간 좀 그랬는데 선행은 이제 뚫고 나왔고 안쪽에 2번마 허스트 캠프가 먼저 선두 이날 주로가 어마어마하게 빨랐다는 거 기억하세요. 지난주 주로가. 지금 인나이프는 바닥에 있는데 중요한 건 바닥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상혁 기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1200m에서 여기 있는 순간에 이미 상황은 끝났죠. 야, 모든 마필들이 다 열심히 앞에 붙이려고 하는데 유일하게 한 마리 인나이프 바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지금은 뭐 그냥 깡바닥. 개깡바닥 지금은. 보이시죠? 개깡바닥. 중요한 건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상혁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완전히 치마정 됐습니다. 1번마 나우나우나우 안쪽에 있습니다. 바깥쪽에 도전하는 12번마 스마트타임, 3위는 3번마 선스트롱이 제대로 물리지도 않고 말은 통통 튀고 앞에서 두 마리는 뻗어서 이제 끝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걸음이 탄력을 받기 시작해요. 내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쫙쫙 올라옵니다. 하마식 기수가 익산 12번마 스마트타임 단독 선두 12번 1번 3번 그리고 7차. 자, 잘 보세요. 지금 3차기 선스트롱이 있고 3차기 선스트롱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선스트롱하고 인나이프의 마신 차는 코차였습니다. 선스트롱은 부담 중에도 올라갔고요. 물론 인나이프도 올라갔지만. 근데 이렇게 따지면 또 거리가 또 짧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인나이프는 결코 취임마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나이프는 때릴 때 뒤에서 오지 않아요. 제가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결코 인나이프는 때리는 순간에는 뒤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뭐가 필요하냐? 이번에도 솔직히 천일이 조금 애매했던 게 뭐냐면 이 말은 약간 통통 튀면서 제가를 세게 안 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조교 때 병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 느리든 강하든 강구보를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 조교가 또 부족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직전에는 그 조교를 했어. 근데 이번에는 안 했어. 그리고 바닥에서 왔어. 그 다음에 조교를 그렇게 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때려야겠죠. 이거 인나이프 같은 경우는 땡큐예요. 왜 땡큐냐면 어설프게 3, 4착을 됐으면 다음에 팔리죠. 근데 7착을 됐는데 중요한 거는 복귀가 안 나오는 7착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다음에 돈 만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인나이프는 다 올라왔어요. 이제 어느 타이밍, 결국 타이밍의 싸움, 길고 지루한 타이밍의 싸움이거든요. 저는 이번 경주가 딱 다음을 기대할 만한 수준까지 걸렸다. 이거는 다음에 무조건 잡아야 된다. 물론 조교는 봐야겠죠. 놓치지 않겠습니다. 인나이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토경마 세계경주 정리를 하겠고요. 자, 이제 일요경마로 넘어갈까요? 자, 일요경마 첫 번째 마필. 첫 번째 마필은 3경주입니다. 요 레이스가 이제 진영의 거인하고 닥터와이가 입상했던 경주죠. 진영의 거인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면 무조건 온다. 근데 현장의 선택은 좀 달랐습니다. 현장의 저의 선택은 2번마 라우프였어요. 라우프. 근데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진짜 조교는 무조건 진영의 거인인데 씨발 동철이 못 믿겠다. 그래서 중요한 건 존나 팔린다. 씨발 안 먹고 만다 내가. 그래서 선택은 2번마 라우프. 작전만 놓고 가자. 공격적으로 가자. 선택했던 경주인데 자 2번마 라이프.
이것도 솔직히 다 올라왔습니다. 얼추 다 올라왔어요. 결국 이것도 타이밍 싸움. 자, 지난번에 이마필이 내 측에서 기습전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주도가 빨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개를 머릿속에 그렸던 겁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까고 보니 삼경주. 자, 발주합니다. 2번마 라우프. 자, 스타트하죠? 우리 1000m 국산 스타트 5등급 나옵니다. 경주인지 3경주 출발했습니다. 이상혁 기수가 한가운데 기수는 6번 라우프. 닥터와의 빠른 출발 보이면서 또 선두 이상혁 나섰습니다. 기수는 엉덩이를 안쪽에서 바싹 4번 들고 여의길과 바깥쪽에서 아무것도 8번 안 합니다. 진영의 거인이 말은 끌려 출발해서 2, 3위권 나오는데 자리 잡고 진로는 있습니다. 막히고 6번, 4번, 8번 앞서고 그 뒤에 1번, 야. 7번, 9번, 3번, 11번이 중위권에 뭉쳐 그냥 있습니다. 선두 6번 닥터와이 줄 끌려 이제 나옵니다. 4코너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에 말이 기수가 8번 나오는 게 아니라 진영과 말하게 안쪽에 4번 끌려서 여의길, 바닥에서 두 마리가 출발했다가 팽팽하게 진입권까지 2, 3위권 붙였는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자, 1번 여기서도 장산 불패와 분명히 7번 찬스가 한번 우상대군이 있었음에도 서울권 따라가면서 직선주로 불구하고 자, 접어들었습니다. 액션을 6번 보십시오. 닥터와의 격차 5마신차 이상 크게 앞서 이 나가고 순간에 있습니다. 사실 끝나긴 2위로 끝난 올라서고 거예요. 있는 말은 8번 진영의 거인입니다. 이주로에서 1000m 단거리에서 6번, 8번 라우프가 닥터이가 이렇게 서른을 쉽게 갔으면 못 잡죠. 그리고 차분하게 기승했던 진영의 거인이 남은 거리는 올라와서 100m에서 6번 따버립니다. 닥터와의 바깥쪽에 치고 나오는 8번 따버리죠. 진영의 거인 격차 반발차까지 좁힙니다. 그러면서 역전에서 홍하는 8번 2번만은 진영의 조금씩 거인입니다. 더 밀립니다. 8번, 6번 그 뒤를 그래서 안쪽에서 바닥권으로 3번이 밀려버립니다. 3위로 8번, 자, 6번, 그래서 3번 거의 세 마리 앞서면서 출주마가 12마리였는데 9차. 이건 꼴찌에 가까운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라이프는 갈 때 이렇게 이런 전개를 가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라우프가 어마어마하게 센 편수에도 갈 수 있는 그런 말은 또 아니에요. 체형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주법의 한계라는 것도 있고. 결국 이 말은 어떤 경주에서 가느냐? 중급이야. 약간 느린 경주. 그때는 거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우프는 결국은 이런 거예요. 길고 지루한 타이밍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어느 타이밍에 라우프는 배당을 때리느냐. 마필 자체는 다 올라왔어요. 조교를 보면 다 올라온 겁니다. 결국 어느 타이밍이느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마필이 누구하고 조교를 했냐면 러쉬 러닝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러쉬 러닝의 파트너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파트너를 갖지만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이 마필의 승부가 보이는 조교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프 같은 경우는 편성을 가리지 않고 때리는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루하게 기다리다 보면 한 번의 찬스가 온다. 이번에 구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도 안 팔렸지만 계속 안 팔려요. 계속 안 팔릴 때 한 번은 세게 한번 때릴 수 있다. 요거는 제가 꾸준하게 킵을 해놨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자, 5번째 마필은 이거는 이제 마필이 아니에요. 경주입니다. 바로 일요일 4경주입니다. 오제이 화답하고 와우캣이 저배당으로 끝난 경주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와우캣은 지난번하고 많이 다를 것이고 OS 화답은 능력마다 그러면은 분명히 제가 현장에서 3태는 때렸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안 때렸습니다. 왜냐? 간단했어요. 현장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장석은 간단하다. 지금 배당이 점배당이 뚫리고 있다. 확신해 갖고 한 방을 때리지 못하는 이상 막권을 찍고 이럴 거면은 지우는 게 낫다. 해서 지웠습니다. 왜냐? 3태를 때려도 3 놓고 하나 정도는 밭을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배팅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뺐습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2마리 땡땡 들어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복귀를 하느냐? 이거는 마필에 대한 복귀가 아니에요. 여기 나온 마필들 잘 기억하세요. 이 레이스가 여기에 출주했던 마필들이 앞으로 외선마를 이끌어갈 센 놈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번마 카이젠포스, 2번마 최강버들. 최강버들은 이번에 3차로 깜짝 놀랐어요. 이 18 바로 욕 나오더라고요. 최강버들은 제가 복귀에도 했었어요. 기수만 바뀌어라. 말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무조건 뜰만의 최강버들이었기 때문에 1번마 카이젠포스, 2번마 최강버들, 4번마 트리플 샤이닝, 그리고 외곽의 10번마 와우캣, 11번마 픽스타임, 12번마 프로마테우스까지. 이거는 진짜 능력마들입니다. 여기서 해치면 다 자력승부가 가능한 마패들. 지금부터는 차분하게 마패들을 볼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번마 OS 화답이 얼마나 센 말이냐 나오는 거죠. 일요일 4경주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1000m 출발하죠. 4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마 OS 와답은 뭐 그냥 완전히 살아왔어요. 조시빨이. 단연 돋보입니다. 나머지 마필들 잘 보세요. 2번마, 1번, 2번 다들 보세요. 마필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특히나 11번마 픽타임 같은 경우는 제가 데뷔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무조건 뛸 수밖에 없는 체형과 자세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만큼 또 뛰어줬고요, 사실. 3번, 10번, 11번, 1번마 카이젠 포스도 당일날 체중만 아니었으면은 꽤 걸음이 나왔을 건데 혹시 좀 무거웠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 마필들이 못 뛴 게 아니고요. 아, 이 두 마리가 너무 잘 뛰었어. 이텐이 보세요. 지금 1번, 4번, 11번, 12번 걸음들이 뻗는 걸음인데 앞에 더 뻗어. 와, 죽는 걸음들이 아니에요. 동철이 말봐, 동철이 말. 쫙쫙 올라와, 쫙쫙 정말. 때리는 대로. 3번마 OS 화답 그대로 선두 굳히면서 3번마 야. OS 화답 3번, 10번, 2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이스는 특정 마필을 복귀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마필들을 주목하자. 1번마 카이젠 포스, 2번마 최강버들, 그리고 외곽의 12번마 프로마테우스, 11번마 픽스타임, 그리고 4번마 트리플 샤이닝까지 1, 2, 4, 11, 12 이 마필들은 여기서 헤쳐지면 언제든 자력 승부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3번마 OS 와답과 10번마 어워캣이 얼마나 센지는 또 검증이 끝난 상태고요. 특히나 3번마 OS 와답은 이거는 데뷔 전에 제가 이게 승부였잖아요. 이 말은 진짜 또 한 번 검증된 게 진짜 센 말이구나. 말의 움직임이 달라. 다른 말 사이즈가 달라. 오랜만에 1군 가는 말을 제가 찾은 것 같습니다. 1군 무조건 간다 이거는. 이거는 간만에 진짜 걸출한 놈이 하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S 와답은 무서운 성장을 앞으로 보여줄 것이고 분명히 외산마의 새로운 장을 근래 들어 진짜 압도적인 외산마가 없었거든요. OS 와답이 앞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불안한 게 이게 부중이 좀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게 조금 불안하긴 해요. 자, 마지막은 오경주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두 번째 승부처였는데 카페블루 놓고 내가 승부였죠. 카페블루 놓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배당판 보고. 제가 분명히 카페블루는 배당마라고 생각을 했고 방송을 통해서도 배당으로 때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배당이 딱 나오는데 와 준대끼리 팔리더라고요. 준대끼리. 아니 아무리 장산 타이거가 추추 제외됐다고 하지만 1번마 클린업 빙고도 있고 고려사냥도 있고 희망 탄력도 있고 뭐 있는데 카페블루가 존나게 팔리는 거예요. 연락에 진짜. 씨발 진짜. 와 진짜 욕 나오더라고요. 팔렸으면 오기라도 하든가. 딱 열리는데 그 순간에 씨발 역시 16조 어려워. 진짜 어려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페블루 보겠습니다. 좀 보기만 할게요. 보기만. 3번마 카페블루 출발합니다. 땅! 자. 경주리 1200m 제 5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서 동스테일도 좀 이상하긴 했는데. 초반 우위를 보입니다. 안쪽에 1번마 클린업 빙고. 솔직히 단거리 나온 것도 이상했어. 카페블루가. 1번, 4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9번마 희망 탄력도 바깥쪽에서 빠르게 이 순간에 끝난 거예요. 2위가 바뀝니다. 1번, 지난주는 저 자리에 있으면 무조건 못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바깥쪽 평상시에도 안 되는데 뭐 이번 주 같이 주법바른 날 저기 있으면 끝난 거지 뭐. 근데 카페블루가 과연 여기 있을 마필인가? 그게 짜증나는 거죠. 바로 얹지 마 이런 마필들이 있는 거지. 자 카페블루 지금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저 뒤에 있죠. 저 뒤에. 여기서 또 꼴값 떠고 외곽 돈다 또. 지랄들을 하세요. 지랄이 풍년이란 말 있죠. 지랄이 풍년이란 말. 제대로 물리지도 못하고 채팅만 되고. 자 이제 올라옵니다. 이제. 카페블루. 이제 올라와요. 4번 세 마리가 앞섭니다. 안쪽에 1번 걸음은 지금 뭐 잘 쓰는 거 보세요. 가까이 다가올수록 계속해서 이런 거리차를 제가 벌리면서 단독 선두 발을 기가 막히게 쓰는 말이거든 이 말이. 빙고와 2위는 4번마 동방의 새아침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2번마 시종리려가 안쪽 3위에서 추격합니다만 1번마 클린업 빙고 단독 선두 1번 4번 2번 결승. 짜증이 이빠이 나는 거죠 이거. 그렇죠? 퍼펙트 카페블루는
결국 이제 16조와의 머리 싸움인데 저는 솔직히 카페보다 더 좋아질 건 없어요. 다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어느 타이밍에 때리고 들어가느냐. 결국 조건이네요. 편성이고. 편성이 곧 조건인데 편성을 찾아 들어가는 건데 제가 봤을 땐 동수 갖고는 못 몰아요. 기수교체가 좀 필요한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16조가 참 기수기용을 보면 참 답답한 기수기용이 많아서 저는 아마 카페블루가 다음에 타이밍이 걸린다 하더라도 승부를 안 때릴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승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꼬마 놓고 승부하지 말자. 그리고 꼬마도 꼬마 나름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어려운 마방 놓고 승부하지 말자. 이번 주 제가 승부 경주 6개 있었거든요. 반타작을 했어요. 3개 맞추고 3개 못 맞췄는데 못 맞힌 3개 경주 전부가 꼬마가 둘. 뭐 동수는 아직까지 꼬마 자식중 안 쳤으니까 결국은 다 꼬마 놓고 한 개 쳤어요. 꼬마 놓고 한 개 졌습니다. 꼬마 놓고 승부했던 경주 다 졌어요. 나머지 경주 다 이기고. 그러니까 이런 거 조금 제가 복귀를 해서 다음 주는 조금 더 다듬어서 오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선택한 것에 있어서는 후회는 안 갑니다. 자, 이것으로 10월 첫 주차 독한 복귀를 모두 정리를 합니다. 자, 한 주 한 주가 참 소중합니다. 그리고 제가 끝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방송은 제가 지금 확정이 젖은 건 아닌데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분기별로 부산을 내려가잖아요. 부산 제주를. 왜냐면 부산 제주 경마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니까. 다음 주가 그날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정이 다음 주 화요일이 될지 월요일이 될지 확실히 몰라갖고 원래는 월요일 나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지만 이제 월, 화, 수까지 있으면서 이제 체크를 하고 그래야지 이제 올라와서 화요일 날 밤에 올라와서 수요일 날 조교 또 보고 막 이런 식이 또 연계가 되거든요. 일단은 일정은 월요일 날 잡혀 있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날 만약 일정대로 그냥 움직이게 되면은 다음 주 독한 복귀는 방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 방송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일단 최근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욕심을 부리느냐 부리지 않느냐 그거의 이제 차이에 따라서 하는데 많이 맞추고 제대로 맞춰야겠죠. 기왕이면 제대로 맞추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결과에 대해서 너무 자신할 필요도 없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지난 경마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닥친 경마가 있습니다. 2주차 돈 많이 따면 돼요.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고요. 편하게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2주차는 여러분들께 커다란 이 방송 보시는 분들만큼은 경주 당일날 저하고 함께 했던 안 했던 간에 하시던 안 하시던 간에 일단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정말 돈 많이 따시길 기대를 하면서 장성은 더 알찬 내용으로 2주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